삼성전자와 박항서 감독의 영향으로 얼마 전까지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좋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료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액은 677억 달러로 세계 1위였습니다. 베트남 전체 외국인 투자 중 18.7%를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간 휴대폰 생산량 3억 대의 절반 이상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베트남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나타난 블랙스완 때문에 베트남이 진면목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블랙스완이라는 말은 백조는 모두 희다고 생각했지만 1697년 호주에서 검정색 백조가 발견되면서 생겨난 말입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나타나 경제와 사회 등에 큰 파장을 불러오는 사건을 말합니다. C19 사태가 터지자 베트남 정부가 삼성 디스플레이 기술진의 입국을 금지해서 신제품 출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뻔했습니다. 또한 우리 항공편이 출발하기 전까지도 아무 말이 없다가 도착하자마자 열악한 환경에 감금하고 강제로 여권을 뺏고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박항서 감독의 연봉삭감을 주장하고 한국산 테스트 키트를 평가절하했습니다. 급기야 온라인상에서 우리를 일본과 비교하고 우리의 영린까지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래 베트남에서 벌어지는 반한 및 혐한은 선뜻 이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베트남의 진면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무엇보다도 이익을 최고시하는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을 벗어나자마자 오히려 프랑스를 베트남으로 끌어들여 경제개발에 이용하려 했습니다. 또 미국과 싸웠던 베트남 전쟁이 끝나자마자 오히려 베트남이 나서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 했습니다. 일본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이러한 이익우선주의를 그들이 국부라고 부르는 호치민의 실용주의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재건을 위해서 베트남이 롤모델로 연구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1986년 베트남이 경제발전을 위해서 도이머이 개혁을 할 때에도 많은 일본인이 아시아개발은행의 연구원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일본의 원조 자금으로 베트남의 공항, 다리, 도로 등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트남과 일본은 1973년 외교관계 수립 후 약 40년 넘게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호감을 가지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심지어 베트남의 엘리트 계층에서는 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일본의 이케다 하야토 수상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은 10대, 20대를 중심으로 호감도가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일본이 훨씬 호감도가 높습니다. 그들에게 일본은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우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1960년대까지 그들과 비슷한 경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는 한국에 대해서는 존경보다는 질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경제협력을 원하는 것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이지 결코 한국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K-팝, 박항서 감독 때문에 베트남이 마치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국가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들은 단지 한국을 따라잡고 싶은 나라로 생각할 뿐입니다.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작년 4월에 시장 점유율 50.9%를 기록했지만 금년 3월에는 30.1%로 급락했습니다. 반면에 베트남 자국 브랜드인 빈스마트는 작년 4월 6.2%에서 금년 3월에 16.7%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지난해 빈스마트는 삼성전자 베트남 인력을 스카우트까지 해가면서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베트남 수출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베트남 사람들에게 16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한 삼성도 그들은 그저 휴대폰을 만드는 외국회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국 이익만을 우선시하던 베트남의 경제는 금년 1사분기에 2009년 이후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3만 5천 개의 사업체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또한 삼성을 비롯해 거의 1000개의 한국 기업이 뛰어들어 덩달아 고성장을 이어가던 부동산 시장에서도 고급 아파트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고급 주택 시장은 외국인의 분양 물량을 30%로 제한하는 이중가격제를 통하여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대부분 외국 자본으로 진행 중인 신규 분양 프로젝트는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일부를 베트남에서 생산하려고 했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주 2일 휴무 등 감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년에 C19 사태라는 블랙스완이 나타나면서 베트남의 숨겨진 속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차이나 리스크뿐만 아니라 베트남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이외에도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주변국으로 투자를 분산하는 베트남 플러스 원 전략을 시행해서 리스크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베트남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재설정할 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